예, 조승래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 부담금 문제를 좀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료를 좀 띄워봐 주시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 시도교육청 법인에서 법정 부담금을 이제 납부한 현황들을 봤더니 평균 납부율이 17.3%예요. 평균 납부율이. 예, 자료가 안 띄워지네. 예, 띄워봐 주세요. 예, 17.3%인데, 예, 대전은 7.5%고, 세종은 4.7%고, 충남은 25.4%고, 충북은 15.7%인데,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비춰지지만, 제가 전국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납부 기준의 기준으로 보시자고요. 3,775억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17.4%를 납부했기 때문에 얼마를 안 내신 거냐면 3,121억을 안 낸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게 뭐 납부율 그러니까 뭐 별게 아닌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시도교육청별로 한번 해볼까요? 대전은 한 86억쯤 됩니다. 세종시는 뭐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5억쯤 돼요. 충남 평균보다 납부율은 높지만 100억이 넘습니다. 여기도. 예. 충북 36억쯤 돼요. 이게 적지 않은 돈들을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법정 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면 교비회계에서 전출을 하죠. 지불을 하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교비회계라는 것은 뭡니까? 학생들이 낸 학비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재정결함 보조금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돈을 가지고 법인이 내야 될 돈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법정 부담금을 그렇게 납부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예를 들면 이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자산을 가지고 뭐 수익을 좀 개선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럼 나중에라도 그러면 교비회계로 다시 반납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세종시 교육감님?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대로 하면 법정 부담금을 법인 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비 회계에서 그 법정 부담금을 그러니까 4대 보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뭐냐면 물론 뭐 그것조차도 그 교직원들의 이제 무슨 뭐 어쨌든 뭐 복리후생으로 쓰인다고 봐야겠죠. 물론 봐야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학생들에게 쓰여져야 할 돈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당장의 유동성의 문제가 생겨서 교비 회계를 일시적으로 전출할 수 있다고는 봐요. 전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나중에는 뭔가 그 반납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제도가 없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교비 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교육감들이 승인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모르세요? 그거 아시는 교육감 계세요? 다 모르시는 것 같네. 자, 그러면 저 교육부 국장님. 예. 이거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불법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관례상 용인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상태가 뭡니까? 불법이에요, 뭐예요? 법에 정해진 그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련 규정상 자, 법인이 부담해야 될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교비 회계로 전용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시도교육감이 승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절차와 과정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단 법인 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교비 회계에서 부담하게 한다면 법의 그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 자, 그러면 제가 좀 심각하게 느끼는 게 이건 횡령입니다. 횡령이죠. 우리가 대학은 그래서 승인 절차 같은 것들을 거칩니다. 대학에 만약에 가서 우리가 그 교육부가 감사를 나갔다고 칩시다. 교비 회계에서 사용해야 될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주명현 실장님 계신가요? 횡령 아닙니까? 그건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교비 회계에서
그러면 명시적으로 교비 회계에서 그 법정 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횡령. 근거 없는 지출인데 횡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감님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계시고 교육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부담금을 안 내고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신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한 그 제도적인 허점이나 제도적인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나중에 그 교육부 또 재차 감사하실 때 확인을 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용도를 지정을 해갖고 이거 승인하고 있거든요. 승인을 다 하신다고요? 예. 승인을 껌껌이 다 한다고요? 이제 직접 경비 학생 직접 그러면 승인을 그러면 지출 승인을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럼 그 상태가 예를 들면 5년 정도 경과하거나 뭐 일정 기간 경과하면 그게 다 면책이 돼서 법정 부담금이 그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들이 다 멸실이 됩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건데 예를 들면 네. 지금 이게 이제 1년치라서 3,100억이지만 네네. 예를 들면 10년치 하면 이거 몇 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부 감사하실 때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사립학교 종합감사 할 때까지 그 시도교육감님들은 그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제도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교비회계로 전출할 때 교육감님들이 승인을 하시는지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이거에 대해서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다시 나중에 어쨌든 다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반납을 하거나 뭐 변상을 하거나 어쨌든 예. 원상회복 조치를 하거나 어쨌든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비회계에 이런 식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상 횡령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감사할 때 그 시도교육감님들은 교육감님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상입니다.